지금 오로지 정치적 목표는 2027년 대선입니다. 자, 2027년 대선 출마 때문에 예.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대 출마를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자, 당내 상황이라는 게 다시 친윤 일색으로 돌아가고 도로 영남당으로 돌아가고 예. 혁신이 더 멀어지고.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보면 일단 일반 여론조사는 1등을 했거든요. 예. 지금 소위 말해서 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야당 지지자들이 와서 지금 저렇게 지지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 30% 또는 민심 50%라고 할 때 예. 역선택에 대한 완벽하게 방지 조치가 없다면 예. 사실 잘못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이 대표를 뽑는. 안녕하세요. 유심초 회원 여러분, 유승민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머지않아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는 기회가 곧 생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은 도전이라고는 2027년 대선 딱 하나인데 예. 그 전에 당의 변화 이걸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점을 고민하는 거지 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어요. 지금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인의 지지자들과 만납니다. 그제 팬카페 회원들과 팬미팅을 나섰어요. 아, 팬카페, 여기도 팬카페가 있군요. 좀 오래됐어요, 여기는. 근데 만나서 뭔가 질문도 받고 대화를 나눈 거죠. 자, 그래서 지지자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나 이런 언론의 질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질문이 많았다. 아직 출마 결심은 안 했지만 고민은 진짜 깊이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기란 교수님, 고민은 진짜 깊이 하고 있다라고 정치인이 얘기하면 이거는 도전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당선 가능성을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출마할 마음은 아주 많지만 당선 그렇습니다.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는 출마할 거다. 가능성, 출마하고 싶은 어떤 욕구, 욕심, 그다음에 결국은 좀 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오로지 정치적 목표는 2027년 대선입니다. 자, 2027년 대선 출마 때문에 예.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대 출마를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자, 당내 상황이라는 게 다시 친윤 일색으로 돌아가고 도로 영남당으로 돌아가고 예. 혁신이 더 멀어지고 윤석열 정부 앞으로 3년에 대한 보수층의 어떤 고민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 이 속에서 뭔가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이 없을까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실망감이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부응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전대 출마를 고민할 수 있겠다. 예. 실제로 그것이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뭔가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예. 결국은 여론조사 한동훈 위원장과 1, 2위를 다투는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당심을 했을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결국 지금 전체적인 유승민 전 의원의 전대 출마를 둘러싸고 본인의 마음은 이미 전대 출마를 가고 있지만 예. 전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당내 상황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 특히 가장 중요한 전대 룰의 결정 문제,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 예. 못하느냐가 이번 전대 출마의 가장 기준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2027년 대선을 위해서 한번 건곤일책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래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른바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예. 출마의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아주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 그 고민의 지점은 무엇일까? 최근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아마 그 고민의 지점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면요.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인데요. 이거는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가 아닌가, 보수이냐 진보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전체 여론조사입니다. 전체. 전 국민 그 인구 분포 그대로 다 나온 조사죠. 근데 여기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28%. 가장 숫자가 높네요.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26. 비슷하지만 약간 뒤쪽에 있죠. 그리고 다른 당선인들, 의원들이 쭉 9, 7, 7 이렇게 가고 있어요. 원희룡 전 장관도 저기 있네요, 지금. 자, 그런데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보겠습니다. 숫자가 확 달라지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48%로 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13, 유승민 전 의원은 9로 한 자릿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전체 조사와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거를 지금 고민하는 걸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뭔가 분석과 전망을 하신 분 목소리 짧게 들어보죠. 당원 당규 100% 당원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국민 50% 당원 50% 하면은 유승민 의원이 되는데 한동훈 유승민 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각을 치고 있기 때문에 흥미진진하다. 김초영 교수님,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 적합도 조사, 그러니까 지지한다는 그 표시는 9%로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한계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일단 뭐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를 예. 사실 극복할 수 없는 상태인 거 여전히 그게 넘어설 수 없는, 극복되지 않은 상황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보면 일단 일반 여론조사에는 1등을 했거든요. 예. 지금 소위 말해서 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야당 지지자들이 와서 지금 저렇게 지지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 30% 또는 민심 50%라고 할 때 예. 역선택에 대한 완벽하게 방지 조치가 없다면 예. 사실 잘못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이 대표를 뽑는 그런 엉뚱한 상황이 벌어질 수 그 있다. 방지 조치는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혹시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먼저 물어보고 나서 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어도 본인이 만약에 응답자 속여버리면 어쨌든 얼마든지 역선택 가능할 수 있는 100% 걸러내기는 어렵다는 어렵습니다.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제는 당신 100%, 당원 100%에게 묻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자세 전환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사실은 저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아까 밝힌 것처럼 본인이 지금 목표라고 2027년 대선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이번 전당대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고민을 끝내고 전당대회 출마를 또 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유승민 전 의원 의원실에서 인턴을 했던 이인숙 당선인이 예. 이제 하나의 당을 창당하고 세석을 가진 미니 정당의 대표가 되고 예. 이제 다음 2027년에 대선에 출마할 것처럼 한다면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신고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은 보면 본인만이 계속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신고 교체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게 아니고 이제는 예. 국민을 바라봐야 된다 보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이 과거에 중부담 중복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을 하면서 예. 굉장히 국민적 파란도 일으키고 신선한 충격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드 배치도 맨 처음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보면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살릴 어떤 대한민국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지 예. 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관심들을 끄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선택해서는 안 될 그런 정치 수다 이렇게는 보이죠. 요거 짧게 정영신 변호사. 만약에 네네.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안 한 상태에서 정치적인 주목도나 위상을 대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네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예. 어떤 의미 있는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연세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잖아요. 이제는 그 뭐 60대 후반 이제 70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나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 이제 본인의 정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산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마지막으로 본인의 그 꿈을 뜻을 한번 펼쳐보는 시도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이 그 선택할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도를 해볼 것이냐 정도의 방점을 두시는 것 같네요.